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기조강연 사회를 맡은 상명대학교의 조기현입니다. 저는 그 학회 지금 학술연구위원장을 맡고 있는데요. 이번에 그 발량대에서 열리는 그 K컬처와 V컬처 콘텐츠를 통한 문화 교류라고 하는 이 뜻깊은 행사에 참석해 주신 학회 회원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제 우리 학회 이번 학술 대회는 문화와 그리고 콘텐츠를 매개로 해서 한국과 베트남 사이의 상호 이해와 협력을 모색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뜻깊은 자리에 한국 문화 콘텐츠 학을 만드시고 오랫동안 이끌어 오신 두 분의 그 교수님, 학계를 대표하는 두 분의 교수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그 박치환 교수님하고 신광철 교수님이신데요. 박치환 교수님께서는 효문화를 매개로 해서 한국과 베트남의 콘텐츠 교류를, 그리고 신광철 교수님께서는 K 콘텐츠의 문화사적 흐름 속에서 그 한국과 베트남이 앞으로 어떠한 문화적 파트너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제안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박치환 교수님부터 모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앉아서 하는 겁니까? 서서 하는 겁니까? 서서? 네, 아무튼 뵙게 돼서 반갑고요. 마이크 사용해야 돼요? 그건 없어요. 아니, 요건 없어. 한율 익숙하잖아. 네. 네. 반갑습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학술대 준비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우리 글로벌 문화 콘텐츠 학회 강수영 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학회 회원들, 그리고 이 반낭대학교에서 또 이렇게 같이 공동 학술 대회를 주최해 주신 선생님께 무엇보다도 감사드립니다. 사실 오늘 저도 지금 오전 발표에서 상당히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상당히 그 품격 있는 학술대회가 지금 진행되는 것으로 여겨지네요. 지금 오전에 들으면서 몇 가지 저도 메모를 하면서 들었습니다만, 우리 신춘호 선생님께서 인문유대 이 표현을 좀 써주셨는데, 아마 오늘 이 자리가 바로 이런 인문유대의 자리가 아닌가 싶어집니다. 가능하다면 우리 글로벌 문화 콘텐츠 학회에서 정기적으로 학술 행사를 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바람도 한번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발표해 드리는 주제는 이 유교 문화권 내에서 효와 효행에 관한 그 비교 연구가 실제로 제가 이제 효에 관심을 갖게 된 거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한 2년 정도 됐는데요. 사실 아까 그 조왕신 관련 발표도 있었습니다만 아마 조왕신이 뭔지도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으로 여겨져요. 하지만 이제 생활 문화 속에서 이렇게 실천해 왔던 그 일종의 효 문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효가 생각보다 카테고리가 넓은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기를 효는 그냥 자식이 부모 세대에게 이렇게 의무를 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효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바탕이 이 부모님께서 또 이렇게 자녀 온 정성을 다해서 키워주시는 그런 어떤 사랑의 실천이기도 하고 해서, 실제로는 이제 그 상호 사랑과 관계된 게 이제 효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효 문화 콘텐츠에 관심을 갖게 된 거는 실제로 최근에 서양에서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동양에서는 이제 효에 대해서 약간 그 거부감이 있습니다. 거부감이 있는 반면에 서양에서는 지금 현대 사회가 처한 위기, 그다음에 이 부모님 부양 문제, 그다음에 세대 간의 갈등 해소 문제,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그 키워드를 효로 잡고 있거든요.
사실 이제 오히려 이제 우리가 이런 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 서양에서 효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여러분들 오늘 이제 저희 발표를 들으시고 이렇게 한번 검색해 보시면 수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효에 관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 이거를 좀 여러분들 나누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들이 약간 그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효에 관한 이제 이 선조들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효를 백행 지원이다, 인간의 모든 행동의 근원이 효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효 관련 여러분들 논문을 보시면 거의 첫 문장에 효는 종주국이 중국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 중국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비교 문화 차원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미국에 있는 그 퓨 리서치 센터라고 세계적인 세계적인 그 리서치 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 동아시아 또는 동북아시아에서 그 효 의식에 관한 리서치를 한 바 있습니다만, 대한민국이 효 의식이 제일 높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베트남이 높아요, 두 번째로. 그리고 일본에는 효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같이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퓨 리서치 센터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중국은 순위에서 아웃됐어요. 중국은 효 관련 앙케이트 조사를 하는데 중국은 효에 관한 의식이 없고 오히려 반효 의식이 강하고, 오사혁명 이후에 오히려 그 전통적인 것을 지키는 것보다는 전통적인 것을 파괴하고 이런 것들에 관한 논의나 이런 것들이 학계에서도 있다 보니까 그 비효, 반효 담론 같은 게 활성화되어 있는데 중국이 유일합니다. 그것은. 자, 이렇듯이 우리가 그 생각하는 것보다는 효에 관한 그런 어떤 연구 동향들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었고, 재미난 거는 여러분들 지금 자료 보시면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86페이지에 있습니다. 86페이지 한국과 베트남의 효의식 비교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동양 문화권 중에서도 한국이 높고, 홍콩, 그다음에 일본, 타이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효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자녀 세대와 부모 세대의 관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효에 관한 생각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데이터로 분석해 보면 그렇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87페이지 또 그 한국과 베트남 대학생 대상의 부모 역할 동기에 척도 해가지고 이런 또 조사도 있고 한데, 생각보다 베트남하고 의외로 효의식 비교가 가능하고 그 지수가 높은 두 나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효를 또 전통적 규범으로 여기고 있고 받아들이고 있고, 아까 제가 이 베트남 발표자들을 통해서도 제가 파악했습니다만 지금 많은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런 이 조상 숭배에 관한 사상들이 이 대중에게 이렇게 자리 잡은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만, 한국 같은 경우도 저희들은 이제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졸업한 지 오래돼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초중고 학생들이 이 역사나 문화, 예술 이쪽에서 뭘 배우고 가르치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근데 지금 교과서에서 교과서에서 아마 효 관련 챕터가 반영된 국가는, 베트남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그게 교과 과정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효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반응을 한다는 게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냥 눈으로 보시면 됩니다. 뭐 보여드릴 게 없어가지고 최근에 우리 또 한국도 방문하시고요. 자, 그럼 앉아가지고 제가 쓴 글들을 차근차근 읽으면서 중요한 내용들을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두 가지 행동을 못 하겠네요. 자, 그럼 저의 발표 문제는 앞으로 가셔가지고, 네, 유교 문화권의 생활 문화와 정신, 문화,
생활 문화 정신의 상징으로서 효와 효행이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서양 국가들에서 왜 효에 관심을 갖는 건가, 거기에서 이제 제 문제 의식이 시작됐고, 그리고 이거는 중국만의 어떤 정신적 가치도 아니고 또 유교 문화권만의 문화적 가치도 아니고 인류 보편적인 거다. 효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효라고 하는 것이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 간에서 발생되는 거라서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 일찍이 각주 이번에 보시면 그 홍일식 선생님이 인류의 일대 르네상스가 가능하다, 효 이념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고, 특히나 지구촌의 전 가족이 이 하나가 되는 그런 어떤 눈부신 사랑의 실천이 효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제가 이 효를 이 홍일식 선생님의 의견을 좇아서 이런 주장을 펴게 된 거는 실제로 이제 지금 저희들이 그 직면하고 있는, 지구촌 차원에서 직면하고 있는 그 다양한 그 국가 간 문화 간 갈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치유할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또 인간의 가장 본원적인 이런 어떤 사랑의 실천으로서 효를 보자, 이런 게 지금 79, 80페이지에 걸쳐서 얘기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그 중국의 많은 학자들이 효를 중국적인 것으로, 중국 고유한 어떤 사상 문화적인 특징으로 보고 있는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지금 효가 실천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중국이 효의 본산지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그걸 우리가 이 과거로 사유를 돌려놓는 그런 어떤 회고주의적 태도를 지향하고, 다시 말해서 이념적 지식으로서의 효에 관한 과거의 편견을 깨고, 81페이지입니다. 실천지나 생활지, 장소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효가 실제로 실천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서론에서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효의 번역어가 필리알 피에티라고 하는 것도 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 저 효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영어 표기를 우리가 하지 못했기 때문에 서양에서 효를 지금 필리알 피에티라고 해가지고 약간 좀 기독교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이것도 지금 저희들이 그 이쪽 관련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서양 연구자들이 효를 많이 연구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에서는 이제 교차 문화적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아까 저도 그 우리 베트남 아까 그 조왕신 발표하신 그 선생님 발표를 보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만, 실제로 이제 이렇게 베트남과 이 한국을 비교해 보니까 이게 예전에 우리에게는 있었구나. 그런데 실제로 이제 시대가 흐르면서 우리가 다 거의 이게 실천하고 있지 않은 그런 어떤 대표적인 문화인데, 아마 조왕신을 모시는 것이 앞으로는 이제 한국에서는 불가능한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뭐 싱크대 옆에다 뭐 조왕신을 모신다라고 하는데, 그건 사실 어려울 것 같고, 어쨌거나 아직 그 베트남에서는 그런 그 조왕신을 모시고 있는 가족들이 많고, 또 그것이 애니메이션이나 영화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어찌 보면 부럽기는 했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런 어떤 이제 그 교차 문화적인 연구가 필요한 이유는, 효의 경우도 제가 대표적으로 이 아까 그 중국과 아시아 몇 개 나라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제로 이제 그 영어권에서 활동하는 중국계 학자들이 많다 보니까 실제로 제가 다양한 케이스들을 논문을 통해서 접근하게 됐는데, 지금 현재 20살 먹은 중국인 학생이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는 홍콩이나 싱가포르 사는 중국계 2세가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세 번째 케이스는 말레이 인도네시아의 이슬람 문화권에서 사는 중국계 학생이 미국으로 유학을 갔단 말이에요. 그 세 그룹들을 비교 분석해 본 거예요. 효에 관한. 그래서 이제 효의식하고 효감 이런 개념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분석해 보면 지금 현재 중국에서 직접 미국으로 유학 온 학생들이 훨씬 부모에 대한 그리움, 부모에 대한 사랑, 이런 의식이 강하다는 이런 앙케이트 조사도 있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효에 관한 연구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런 우리 아시아 문화권이나 유교 문화권에서만 연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슬람 문화권에서도 연구하고 있고, 기독교에도 역시 효에 관한 많은 논문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심을 안 가져서 그렇지 문화권 구분 없이
시대 구분 없이 효라고 하는 것은 늘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만 왜 서양인들이 효에 대해서 관심을 갖느냐 이거예요. 왜 서양인들이 효에 대해서 관심을 갖느냐. 동양인들은 특히 이제 유교 문화권에서 하는 사람들은 제가 부모님을 잘 모실 수 없어도 심리적 부담감 정도는 최소한 갖고 있는데 서양인들은 개인주의 문화의 기초에서 보면은 그 부모님을 자기가 직접 모실 수 없는 거에 대해서 심리적 부담감이 유교 문화권 사람들보다 적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사회를 통해서 노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준비들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계에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동양에서처럼 약간 그 부모님들을 모시는 문제를 또는 이 가족 해체 같은 거를 이렇게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동양의 효 문화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역으로 우리 이제 동양 문화권이나 유교 문화권은 점점 더 이렇게 핵가족화 돼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역으로 지금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효에 관한 연구를 아주 세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대가족 제도에 대한 연구들을 하고 있더라고. 저도 사실 깜짝 놀랐는데 그러니까 지금 유럽의 많은 국가들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자식이 직장을 못 잡은 경우 아직도 그러니까 30대 40대가 돼도 부모가 그 캥거루처럼 자식을 차고 있단 말이에요. 결혼해서 분가한 친구가 이혼을 해가지고 또 이렇게 혼자 살게 되면 또 역시 부모 세대가 그걸 받아들여서 손자까지 같이 키우는 이런 사회적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가족 제도를 통해서 세대 간 그 갈등들 또는 그 경제적 문제들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다 보니까 자신들로서도 효가 눈에 들어왔던 겁니다. 자, 그래서 82페이지에 잠깐 보시면 두 번째 문단입니다. 자, 인류 보편적 덕목이다. 효는. 자, 효는 인류 보편적 덕목이다. 이것이 제가 이제 제 첫 번째로 주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효를 실천하는 것, 그걸 이제 저는 효행으로 우리말로 번역했습니다만, 효행은 국가나 문화권에 따라 수용의 밀도나 강도의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변인인 보편적 성격, 즉 부모 자식 간의 사랑과 존경이라는 가치는 인류 보편적 이념으로서 이미 확립되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했는데 마침 그 좋은 표가 있고 해서 제가 하나 표를 가져와 봤는데 기본적으로 효행이 잘 실천되는 문화, 효행이 잘 실천되는 가족, 효행이 잘 실천되는 국가에서는 그 모든 구성원들이 사회적 이 관계도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한다는 그런 논문이 있어서 표만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은 그림 밑에 보면은 효라고 하는 것은 또는 효행이라고 하는 것은 공명의 문화권을 벗어나죠. 그래서 전 지구촌 차원에서 연구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이제 두 번째 주장인데 그런 주장들을 펼치는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효를 단위 가족 문제로 볼 것인지 그리고 단위 가족 문제로 보고 말 것인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고 서양에서도 그렇고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그건 효의 문제는 이 사회적 문제까지 그리고 이 공동체의 문제까지 더 나아가면 이제 인륜적 차원으로까지 저는 충분히 이념적으로 또는 사상적으로 뭔가 그 아까 우리 홍일식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대 인류가 처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어쩌면 마지막 카드 그게 효다 이런 주장을 펼친단 말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관심을 우리가 한번 최대로 확대시켜 보자 효의 문제를. 그래서 효하면 우리가 유교 문화권에 갇힌 또는 공명의 사상에 갇힌 것으로 볼 게 아니라 인류를 이렇게 치유할 수 있는 내까지 한번 범위를 확대시켜 보자 이런 주장을 제가 펴는 것이고 그리고 83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에 보면 그래서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위인텐션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위인텐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정 내에 있을 때는 가족이 나의 사유의 중심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베트남과 한국의 이 두 국가에서 연구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공동 학술의 장을 개최하면서는 여러분들의 관심이 지금 가정 내에 머물러 있지 않죠. 한국 문화와 베트남 문화를 비교하는 데까지로 관심이 확대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생각을 확대해 가지고 지금 뭐 러우 전쟁이나 이태리 이스라엘 문제 같은 것도 원인이 그런 어떤 분쟁이나 갈등이나 전쟁의 원인이 결국은 타자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인데, 이런 거를 우리가 사랑의 실천으로 지구촌 전체 시민들이 한 가족이 된다면 이런 갈등들을 겪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냐. 자,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위인텐션이라는 개념을 찾게 되었고, 여러분들도 좀 앞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베트남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우리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우리 집이라는 그 대표적인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라는 표현에 익숙하지 않고 우리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것도 역시 지금 서양에서 연구하고 있어요. 거기 각주 13번 보세요. Phenomenology of the We, Discovering the We 해가지고 지금 서양에서 우리를 연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개별자를 연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철학적인 고민들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Phenomenology of Sociality라고 해가지고 결국은 모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존재고 문화적 존재면서 동시에 지구촌 시민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들이 우리 자신을 너무 이 범위가 좁은 상태로 보다 보니까 셀프나 서브젝트나 이런 거 연구하는데 그쳐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서양에서도 이제 그 본인의 비전이 글로벌한 분들은 이런 등치 큰 연구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같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84페이지 마지막 문단으로 내려오면 지금 효행이나 효의 실천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부모 세대들의 요구와 달리 자식 세대들이 약간 조금 편하게 살고 싶어하는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 모시는 거가 지금 동양이나 서양이나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이제 이 개별 가족 중심으로 이 생계가 꾸려지다 보니까 그 상황에서 부모님을 내 가족의 품 안으로 이렇게 끌어들일 수가 없어요. 일단 공간이 없어요. 그죠? 공간이 없다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세 가족 네 가족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부모님까지 이제 들어오시면 용돈 드려야지, 방도 하나 내줘야지, 이것저것 간섭하시, 이러다 보니까 부모님을 자기 아파트에 모시고 살 요즘 젊은 세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서양에서는 지금 대가족을 어떻게 잘 보호할 건지를 연구하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뭐 혼밥이니 혼술이니 나는 이런 거 매스컴에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최대한 대가족을 보호해 줘야 되는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자, 그래서 이제 일단 우리가 의식적으로는 사고를 전환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효라고 하는 것은 자식 세대가 부모님께 책임을 다하는 것을 우리가 효라고 생각하는데, 효는 기본적으로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호성이 기본 베이스가 되어 있는 게 효의 핵심 개념인데,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이해하기는 효를 이렇게 자식 세대의 의무만으로 생각하는 이런 경향이 있어서 그런 것들도 좀 바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효감이나 효의식이 우리 유교 문화권에서 지금 현재로서는 대한민국하고 베트남이 제일 높은데, 제가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85페이지 그 그림을 찾게 되었습니다. 망설이다가 제가 이 그림을 넣었는데, 아마 우리 신광철 교수님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만 아마 애들을 그렇게 등에 업어보시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맞습니까? 신광철 교수 좀 많이 업어줬습니까? 아, 그래요? 그러니까 업어보면 안 되고 그냥 매일 업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흥미로운 데이터가 있어 제가 이 그림을 갖고 왔는데, 그러니까 그 뭐라 그래, 감성 지능, 그러니까 이모셔널 인텔리전스가 베트남 시민들이 그 유교 문화권 포함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이 감성 지성이 높다 그래요. 감성 지성이. 저도 보니까 얘를 다시 나면 저도 업고 다닐라 그래요. 일단 최대한 아무튼 얘를 앞에 배에다 차든지 뒤에다 업고 다니든지 이렇게 좀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네, 교수님 말씀 좀 죄송합니다. 지금 시간이 끝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지고요. 그래. 이제 자, 뭐 조금만 하나만 물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베트남은 어떻게 많이 업고 다녀요? 남편들이 많이 업고 다녀요? 얘를 옛날에 아닌가?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쭉 넘어가가지고 쭉 넘어가가지고 어디까지 가버리냐? 그럼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네, 결론으로 갈게요. 자, 90페이지 첫 번째 문장입니다. 그래서 효문화가 없는 지역은 없다. 효문화가 없는 국가는 없다. 그런 점에서 분명 효문화는 인간에 근거한 보편적 정신문화로 개성 발전시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효는 인류의 공통 가치이자 심지어는 인간을 동물과 구분해주는 어떤 인성의 기본적 코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효는 저는 행복의 함수다. 그래서 효행을 더 많이 실천할수록 개인도 가족도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며 사회 전체가 안녕과 평화를 구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제 상당히 좀 큰 주장을 한번 펼쳐보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세계화 시대이고 가족화 시대이고 자본주의 문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사랑으로 감싸고 조금 더 타자들을 받아들이고 하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효사상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지고 그 논문의 마지막 인용문 하나 읽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2쪽의 마지막이 인용문입니다. 자, 효야말로 21세기 인류를 구원할 위대한 사상의 원천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것은 생경한 원자재로 잠재되어 있을 뿐입니다. 이것을 갈고 닦고 다듬어서 인류 보편적 가치로 승화시키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오로지 우리의 역량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머뭇거리는 사이에 이 원자재마저도 남의 손에 넘어가게 됩니다. 이런 주장을 일찌감치 홍일식 선생님이 펼친 바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에게 중요한 자원이었었죠. 하나의 사상이자 문화이자 가치관이었던 것이 이제 시대가 흐르면서 그런 것들이 점점 멀어져가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효의 문제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지금 전체적으로 나눈 이야기는 문화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하나는 용기 문화와 하나는 정신 문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용기 문화는 서로 교환이 가능한 거고 사고 파는 겁니다. 하지만 이 정신적인 가치들은 이 물질 문명 시대가 되다 보니까 점점 그 흔적마저 사라져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그것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어떤 자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다시 고민하고 또 역시 서양에서도 또 지금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있고 한데 우리가 손 놓고 있을 때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 콘텐츠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효 문화 콘텐츠에 대한 관심도 다시 한번 우리가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한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